안녕하세요. 유럽에서 축구 소식 전해드리는 축구라리가 채널입니다. 자, 이강인 선수 대박 이적설, 아스날 이적설이 있죠. 우리 채널에서 이미 이 아스날 이적설에 관해서 영국 현지 아스날 팬들의 반응, 그리고 파리 팬들의 반응을 다 살펴봤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이번 영상 말미에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강인 선수 그 이적설 과연 현실성이 있냐? 그 얘기 다루기 전에 잠깐 PSG 다른 이적설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태리 나폴리의 흐비차에 대한 파리 이적 가능성이 살짝 높아졌습니다. PSG 파리가 오랜 기간 눈독을 들였지만 불가능해 보였던 흐비차 이적 현재는 가능한 상황으로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9천만 유로 정도의 이번 겨울 영입도 가능해 보인다. 그게 여기저기서 많은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부상 이슈 등으로 올해 약간 주춤하기도 했고 실력이 기량이 예전만은 못하다. 거기에 이번 시즌 공격 포인트 숫자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폴리의 콘테 감독이 9천만 유로 정도면 오케이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죠. 그 바탕에는 히비차의 기량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한 동포지션, 같은 포지션에 네레스라는 선수가 대활약하면서 히비차를 대체 가능해 보인다. 그런 점이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PSG 파리가 줄기차게 은바페 왼쪽 윙이었던 은바페 선수의 대체자로 줄기차게 원했던 나폴리 히비차의 영입이 가능할지 한번 지켜보는 그런 재밌는 또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흐비차와 파리 간의 개인 합의는 이미 끝났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죠. 이렇게 해서 흐비차의 파리 이적설을 잠깐 다뤄봤고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이강인 선수 대박 이적설, 아스날 이적설이 나왔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우리 채널에서 아스날 현지 팬들의 반응 그리고 파리 팬들의 반응을 살펴봤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반응들이 많았는데요. 영상 말미에 링크 클릭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우리 채널 들어오셔서 또 그 영상 클릭하시면 될 것 같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스날이 이강인 선수를 노리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중앙 미드필더들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양윙 오른쪽 왼쪽 양윙들의 부상 이슈 그리고 실력 부진 이유 특히 왼쪽 윙들의 실력 부진 이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양윙 오른쪽 왼쪽 다 뛸 수 있고 또한 공격 포지션 공격 미드필더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까지 다 뛸 수 있는 그런 멀티 포지셔닝 능력 그런 게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 스페인 출신의 감독한테요. 아스날은 현재 사카 그리고 은와네리, 스털링 다 부상 문제를 달고 있고 왼쪽은 부상 문제 없이도 왼쪽 윙들은 또 실력 부진의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또 그 자리에 들어가면 즉시 대체할 수 있다. 그런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파리에서 주로 오른쪽 윙이나 그렇게 메잘라로 뛰었었는데 사실 스페인에서 주목을 받은 자리는 왼쪽 윙이었습니다. 마요르카에서 굉장히 왼쪽 윙에서 팀을 이끌어내는 정도의 에이스 역할을 하면서 왼쪽 윙에서 마요르카의 왕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었죠. 그 왼쪽 윙에서의 활약으로 또 파리까지 이적을 하게 됐고요. 스페인에서 이미 검증된 왼쪽 윙에서의 이강인 선수의 또 능력입니다. 또한 공격형 미드필더나 중앙 미드필더는 원래 이강인 선수가 제일 잘 뛰던 포지션이고 사실 지금도 가면은 가장 잘 활약할 수 있는 최적화된 포지션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아스날에 굉장히 웨데가르드나 굉장히 훌륭한 선수들이 많지만 그 선수들이 또 부상일 경우에 이강인 선수가 슈퍼조커로 뛸 수 있는 굉장히 또 좋은 자원이 될 수 있고요. 사실 이강인 선수 최적 포지션은 또 중앙이고 그래서 더 기대되는 바이기도 하고요. 웨데가르드와 동시에 이강인 선수가 나온다면 서로 한 번씩 서포트 해주면서 전진하고 또 중앙에서 경기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도 환상적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스날도 이강인 선수의 장점으로 멀티 능력 그리고 창의력 이런 부분을 꼽았는데요. 아스날의 이강인 선수에 대한 관심은 아스날 전담 기자들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기자들을 바탕으로 또 기사로 입증이 됐습니다. 다만 이강인 선수가 파리에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새로운 도전에 열려있다 등등의 그런 부분은 기자들의 약간 설레발로 보입니다. 아스날의 관심은 팩트지만 파리나 이강인에 관련된 얘기들은 다소 소설에 살짝 가미된 그런 부분들로 볼 수 있죠. 이 부분은 요새 기자들도 이렇게 약간 자신의 상상력이나 소설 가미해서 만들어서 클릭 유발하는 게 또 대다수기도 하죠. 심지어 유명한 기자들조차도요. 안타깝지만 또 그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스날 전담 기자인 만큼 아스날의 이강인 선수에 대한 관심은 팩트로 보여주는 게 확실합니다. 아스날뿐만이 아니고 맨유나 뉴캐슬도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고 관찰해왔습니다. 그것도 이미 익히 알려진 바인데요.
문제는 정말 아스날이 아니면 다른 클럽들이 이강인 선수를 영입 가능하냐? 그게 문제겠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데요. 아스날이 왼쪽 윙으로 원하던 니코 윌리엄스, 스페인 아틀레틱 빌바오에서 뛰는 니코 윌리엄스 선수도 5,800만 유로라는 바이아웃 조건이 세다. 그리고 뭐 연봉이 세다. 그래서 아스날이 주저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강인 선수의 이적 요구가 그에 상하거나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뭐 한간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파리로 이적할 때 2,200만 유로에 2배 정도 뭐 4,400만 유로면은 뭐 파리가 오케이 할 거다 이런 얘기를 돌렸는데 사실 이것도 영국 기자들의 약간 설레발이고 자신의 상상력을 좀 가미해서 쓴 부분이 큽니다. 트랜스퍼 마켓에서 뭐 이강인 선수 현재 가치가 뭐 3천만 유로 정도다. 그러니까 파리로 이적할 때 2,200만 유로에 뭐 2배인 4,400만 유로면 뭐 파리가 오케이 하지 않겠냐. 그런데 그냥 이 부분은 영국 기자들의 상상이나 그냥 추측일 뿐이고 현실은 훨씬 높지요. 사실 뉴캐슬이 작년 여름에 이미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영입을 타진할 때 이미 4천만 파운드, 5천만 유로를 제시했었습니다. 그걸 거절했던 게 파리입니다. 근데 현재 이번 시즌 6골 2어시스트로 굉장히 스탯도 좋고 굉장히 중요 경기에서 주전으로 나서고 있는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지금 4,400만 유로를 제시한다? 무슨 얘기죠? 파리나 뭐 프랑스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는 사실 우스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 프랑스에서도 이런 이강인 선수 아스날 이적 기사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가 많이 없습니다. 로익 탄지 같은 1티어 기자가 파리는 파는데 이강인 선수 파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 그렇게 짤막하게 기사만 내고 끝을 내버리지 뭐 더 이상 많은 기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뭐 바르콜라나 뭐 다른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 이강인 선수 이적설에 관해서는 고웃음 칠 정도로 그냥 사실 무시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영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반대로. 그래서 만약에 아스날이 원한다면 훨씬 높은 조건을 제시해야 될 거다. 그렇게 보이는 게 객관적인 평가고요. 또한 계약 기간이 2028년 아직도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2028년 여름에 끝나는데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크게 작용할 거고요. 또한 이강인 선수는 감독, 단장 그리고 회장까지 모두 사랑하는 굉장히 중요 자원으로 파리에서 인정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강인 선수를 데려온 것은 캠퍼스 단장인데요. 선수 보는 눈이 굉장히 탁월해서 스카우팅 능력이 좋다고 평가받죠. 캠퍼스 단장이 프리메라 리가를 지켜보면서 이강인 선수의 마요르카에서의 대활약을 받고 이 선수는 지금 당장 영입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비싸질 거고 다른 팀에서 바로 낚아채갈 거다 해서 이강인 선수를 굉장히 공들여서 데려왔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갈 뻔했는데 거의 사인하기 직전에 캠퍼스 단장이 하이제킹해서 파리로 데려왔거든요. 그 정도로 공을 들여서 데려온 이강인 선수. 근데 웬걸 경기력 실력만 보고 데려왔는데 마케팅 능력에서조차 팡 터져서 아시아 시장에서 완전히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뭐 티셔츠 판매나 우리나라에서의 뭐 매출은 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서의 마케팅에서 일본이나 중국 뭐 동남아까지 굉장히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단장에게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선수고 또 단장 픽으로 내려오면은 감독 입장에서는 약간 의심하거나 홀대를 할 수 있는데 이 엘리케 감독도 이강인 선수를 써보니까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스킬이나 뭐 테크닉이나 뭐 탈압박 능력, 패스, 시야 모두 다 훌륭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쓰게 되고 최근에 열렸던 프랑스 슈퍼컵 트로페 데 샹피온 결승에서도 이강인 선수를 주전 선발로 내세웠죠. 그렇게 주요 자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도. 또 이렇게 틈날 때마다 극찬을 하기도 했고요.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또한 알킬라이피 파리 회장 역시 실력이나 마케팅 측면에서 이강인 선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리는 아시다시피 카타르 국왕의 소유인 클럽인데요. 그 신복 알킬라이피 회장이 운영을 대리로 하고 있지요. 파리의 목표는 돈이 아닌 챔스 우승이나 세계적인 인지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클럽 차원에서요. 그래서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를 세우고 있고요. 전에 슈퍼스타들 뭐 메시나 네이마르, 음바페를 데리고 있던 그런 부분도 다 이런 과정의 일련 중에 하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챔스 우승이나 세계적 인지도를 원하는데 두 가지에 결합되려면 경기력이 좋고 팀의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파리 입장에서는요. 두 가지에 모두 부합하고 있는 선수가 현재 이강인 선수입니다. 파리는 카타르 국왕이 오일머니, 기름돈이 굉장히 엄청난 자금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챔스 경기력이나 세계적 인지도가 중요한 거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도 더욱더 이강인 선수를 판매한다는 것은 약간 생각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1월 22일 날 정말 챔스 탈락이 여부가 판가름나는 맨시티와의 챔스전 절체절명의 경기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불가합니다. 현재 맨시티는 챔스에서 22위, PSG는 25위로 둘 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입니다.
혹자는 이 경기에서 파리가 지고 챔피언스리그에서 파리가 탈락을 하고 엔리케 감독이 경질이 된다. 이강인 선수가 이적 가능성이 또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 힘든 게 현실입니다. 시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메시나 음바페, 네이마르 이런 슈퍼스타를 데리고 있던 그런 플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장기 프로젝트, 어리고 유망한 선수들 데리고 장기적으로 해서 챔스에서 계속 강팀으로 한 단계씩 이렇게 성장해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달성하는 그런 장기 프로젝트로 변화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루치 엔리케 감독과 알켈라피 회장과의 사이가 끈끈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번 챔스에서 탈락하더라도 굉장히 실망은 하겠지만 루초를 경질까지는 안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근데 만에 하나 루초 감독이 잘려도 이런 장기 프로젝트의 기조는 유지할 것 같고, 또 젊은 선수를 키운다는 이 기조를 유지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이강인 선수를 쉽게 판매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거의 유일한 이강인 선수의 판매 가능성은 여름에, 이번 겨울에는 불가능하고요. 여름에 만약에 아세날 같은 빅클럽에서 초대형 오퍼를 이강인 선수에게 하고 이강인 선수가 가고 싶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 굉장히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시위성의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열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정도의 가능성인데, 사실 카타르 국왕의 소유라는 이 PSG 파리의 음바페 이적 과정에서의 그 상황을 살펴보면 이마저도 그렇게 녹록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강인 선수가 지금 같은 좋은 플레이를 해주면 오히려 1년 후에 파리가 이강인 선수에게 연봉 상승하고 계약 연장을 제시할 확률이 차라리 더 높아 보이죠. 따라서 이강인 선수가 영국이나 프리메라 리가를 리턴을 하든지 그렇게 파리에서 나가고 싶다면 최소한 2028년까지 계약이기 때문에 최소한 2026년까지는 버티면서 계약 기간이 2년 남았을 때 파리 내부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조금 해봄직스럽다, 그런 식으로 은은하게 비추는 그 정도의 움직임이나 언행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강하게 얘기하기보다는 파리 내부적으로 당연히 이강인 선수한테 새로운 계약을 제시할 텐데, 계약 연장을 제시할 텐데 그거를 조금 뜸을 들이면서 계약 다 끝나면 얘기하자 이러면서 계속 미루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좀 수동적으로 해야겠죠. 음바페 건을 봤을 때 카타르 회장이나 국왕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좋게 얘기하면 보수적이고, 좀 객관적으로 얘기하자면 굉장히 상하 위계 질서를 따지는, 굉장히 수직적이고, 내가 국왕이고 니들 소유주다, 우리가 산 선수니까 너희들은 내 말 들어야 된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항상 감지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리가 자신들이 필요 없는 선수는, 안 쓰는 선수들은 바로바로 팔아버리고 바로바로 보내는데, 또 자기들이 원하는 선수는 결코 내보내려고 하지 않는 또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있습니다. 물론 대우는 또 굉장히 좋지요. 그렇기 때문에 파리에 또 이렇게 영입돼서 활약하는 게 양날의 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결론을 내려보자면 이번 아스날 겨울 시즌에서의 이적은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 그게 현실이고, 무슨 영국 기자들이 영입 조건부 임대로 그런 계약 조건을 얘기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만약에 사고 싶다고 해도 여름에 초대형 오퍼를 하지 않는 한 힘들어 보이는 이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강인 선수의 이적설에 대한 과연 현실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영상 말미에 이강인 선수 아스날 이적설에 관한 영국 현지 팬들의 반응, 그리고 파리 팬들의 반응 보고 싶으면 이 영상 말미에 우리 채널의 영상 클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축구라리가 영상은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요. 특히 구독이요. 그럼 저희는 또 알차고 재밌는 소식으로 금방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Hasta luego.